안녕하세요. 3월 4일 수요일 코로나19 관련 강원권 뉴스들을 모아서 정리해드립니다. 원주 MBC 프로그램 채널 알려줌에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원주에서 3명의 코로나 확진자가 추가로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모두 13명으로 확진 환자가 늘어났고요. 도내 확진 환자는 23명이 됐습니다. 원주의 경우 10번째 확진자까지는 신천지 신도이거나 그 가족이었는데요. 추가된 3명은 신천지 신도가 아닌 일반 시민이었습니다. 세 번째 확진자와 같은 아파트에 사는 주민과 관리사무소 직원이었습니다. 이 아파트에서는 사흘 전에 첫 확진 환자가 발생했는데요. 신천지 신도인 50대 남성의 일가족 3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앞동 주민인 70대 남성이 확진 판정을 받았고 오늘은 앞동 주민의 부인 또 아파트 관리사무소장 등 2명이 추가 확진됐습니다. 아파트 관리소장은 최초 확진자인 신천지 신도 주민과 지난달 20일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대화를 한 것이 드러났는데요. 어제 확진된 앞동의 70대 남성은 최초 확진자와 대화를 한 적이 없고 단지 내 시설인 헬스장에서 마주친 것이 전부였습니다. 감염 경로로 지목되는 이곳 헬스장은 지난달 26일에 폐쇄됐고 현재 확진자와 비슷한 시간대에 이용했던 사람들을 추적 조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원주에서 처음으로 신천지와 관계가 없는 확진자가 나왔는데요. 원주시는 계속해서 확진자 동선을 발표하고 있지만 이동 장소와 시간이 너무 구체적이지 않아서 알기 힘든 경우들이 많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또 동선을 확인하려는 시민들이 몰리면서 원주 MBC 홈페이지가 수시로 접속이 제한되고 있습니다. 감염 분야 전문가들은 이렇게 확진자 동선에 대해서 과도하게 불안감을 갖는 것에 대해서 경계하고 있습니다. 감염내과 전문의의 설명을 들어보면 동선이 겹치더라도 밀접 접촉자로 분류되지 않는다면 큰 문제가 되지 않고 같은 시간에 같은 공간에 아주 밀접하게 있지 않은 경우에는 감염되는 경우가 극히 드물다고 합니다. 특히 확진자들이 다녀간 장소도 이미 방역이 완료돼서 추가 감염의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원주시 보건소 직원 3명이 역학조사 과정에서 확진자와 접촉한 것으로 확인돼서 격리 조치가 됐습니다. 이 역학 전문관 등 직원 3명이 원주 11번째와 12번째 확진자에 대한 역학조사를 하면서 아파트 관리소장을 만났는데 이 관리소장이 오늘 확진 판정을 받은 거죠. 결과적으로는 역학조사관이 확진 환자의 밀접 접촉자가 됐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원주시 역학조사 인력이 9명이었는데 이 때문에 6명으로 줄어들어서 감염 경로와 동선 확인 같은 업무에 공백이 불가피해진 가운데 원주시는 일반 공무원 8명을 역학조사 업무에 추가로 투입했습니다. 원주 코로나19 확진자 6명이 참석한 것으로 확인된 2월 16일 태장동 신천지교회 예배 참석자들에 대한 검사가 모두 완료됐습니다. 전체 참석자 345명 가운데 204명은 음성 판정을 받았고 현재 135명에 대한 검사가 진행 중입니다. 원주 지역 전체에 있는 신천지 신도와 교육생 7,016명에 대한 전수조사도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현재 119명이 연락이 닿지 않고 있어서 경찰과 함께 조사 중입니다. 오늘도 마스크가 판매됐는데요. 공적 판매용 마스크 판매는 판매 개시와 동시에 완료가 됐습니다. 도내 농협마트와 읍면 우체국에 마스크 7만 8천여 장이 배부가 됐고요. 어제와 같은 양인 4만 3,350개 마스크가 도내 읍면 우체국에 공급돼 한 곳당 425개씩 배부돼 1인당 5매씩 5,000원에 판매됐습니다. 판매 개시는 오후 2시이지만 아침부터 기다리는 사람들로 북새통을 이루는 건 여전했습니다. 저소득층과 응급안전서비스 종사자를 위한 방역 물품 기부도 잇따르고 있다는 소식이 있었고요. 또 교육부에서는 대학 재택 수업 권고를 하면서 도내 주요 대학들이 비대면 온라인 수업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강원대, 한라대, 연세대 미래캠퍼스는 개강일을 오는 16일부터 최소 일주일에서 사태가 안정될 때까지 온라인 재택 수업을 진행한다고 밝혔고요. 상지대도 개강을 23일로 일주일 더 연기하고 개강 후에도 2주 동안 온라인 강의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인 유학생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원주로 입국했던 해외 유학생 검사를 위한 이동 선별 진료소도 운영됩니다.
내일 연세대 미래캠퍼스 안에 선별진료소가 설치되는데요. 연세대 중국 유학생 426명 가운데서 국내 체류 학생이나 입국 후 2주가 지난 학생이 제외된 그리고 앞으로 입국할 학생까지 포함해서 모두 검사가 진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원주시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서 수요일 저녁 6시부터 8시까지 운영하던 야간 여권 민원실 업무를 11일부터는 잠정적으로 중단하기로 했고요. 코로나19 발생 관련 비상근무에 공무원 382명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평창구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서 이달 중에 재난관리기금과 예비비 등 3억 원을 추가로 투입한다고 밝혔고요. 강원도 소방본부는 오는 28일에 치를 예정이던 소방공무원 공개 경쟁 채용시험과 경력 경쟁 채용시험을 5월 이후로 연기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항공 분야 실기시험도 4월 이후로 미루기로 했습니다. 강원도에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발생한 이후에 헌혈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는데요. 대한적십자사 강원혈액원에 따르면 어제를 기준으로 혈액 보유량이 2.9일까지 낮아져서 적정 보유량인 5일에 크게 못 미치고 있다며 병원에서 요청하는 만큼의 혈액을 공급하지 못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개인과 단체에 헌혈을 해달라고 강원혈액원에 당부했습니다. 오늘 강원 도내 코로나19 확진 환자 중에 첫 퇴원 사례가 나왔는데요. 22일에 판정을 받고 강릉치료원에서 치료를 받았던 속초 확진자 2명과 삼척 확진자 1명 등 3명이 오늘 오후 2시에 퇴원했습니다. 이들은 질병관리본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서 증상이 사라진 후 24시간으로 실시한 2번의 검사에서 음성이 나와서 퇴원 후에도 능동감시나 자가격리 없이 일상으로 복귀하게 됐습니다. 코로나19로 소상공인들이 직격탄을 맞고 있는데요. 이런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강원도와 정부가 이자를 낮춰주는 코로나 대출 지원에 나섰는데 상담이 급증해서 업무가 마비될 정도라고 합니다. 소상공인들은 한 달 이상 손님이 끊기다 보니 당장 인건비도 줄 형편이 안 된다고 토로하고 있는데요. 소상공인들의 대출 상담이 4배가 넘게 늘어났고 직원들이 상담을 받느라고 그 후속 업무를 처리하지 못해서 소상공인들의 대출 승인도 미뤄지고 있는데요. 코로나19로 무너지는 지역 경제에 씁쓸한 단면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19에 따른 강원도 경제활력 특별대책회의가 오늘 도청에서 열렸는데요. 강원도는 코로나19에 따른 특별대책 발표를 하면서 민간단체로부터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장의 목소리와 건의사항을 청취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공공기관의 외부 식당 이용과 착한 건물주에 대한 지원, 강원 상품권 할인율 상향 등 소상공인 지원 대책도 밝혔고요. 또 상반기 내에 공무원의 복지 포인트를 모두 사용하도록 하고 피해 중소기업을 상대로 긴급 금융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급증하면서 방역 물품 부족을 겪고 있는 대구광역시에 강원도가 방역 물품을 전달했습니다. 이번에 전달된 지원 규모는 살균제 2,000병, 손소독제 10,000병 등 약 7톤으로 1억 2천만 원 상당의 방역 물품입니다. 3월 4일 코로나19 관련 강원권 뉴스들을 모아서 정리해드렸습니다. 지역사회로의 전파가 점점 더 커지진 않을지 우려스러운 요즘인데요. 손 씻기와 환기 같은 개인 위생에 더욱 철저를 기해야겠고요. 무엇보다 과도한 불안감으로 지역 경기를 더욱 위축시키지 않도록 경계해야겠습니다. 고맙습니다.